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32살의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된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비밀에 너무 놀라 다리까지 벌벌 떨리셨다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결혼을 한 새댁입니다. 남편과는 3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가 없었고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저희 엄마는 저 12살 때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는데 지금은 슬아의 자녀도 있으세요.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점점 저와의 만남과 관계는 멀어졌고 저 또한 이날 이때까지 모성애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본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얘기하는 걸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죠. 서로 이런 아픔이 있기에 더 잘 맞았고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연애할 때부터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받을 법한 사랑을 많이 주셨죠. 시어머니는 지방에 사시면서도 꼭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남편과 저희 집 반찬까지 싸주셨어요. 그 덕에 저랑 저희 아빠는 항상 시어머니한테 감사했죠. 그때는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연애하는 사이였는데 이렇게나 잘해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시집을 가면 얼마나 더 잘해주실까 싶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3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올라오셨는데 갑자기 제게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단 둘이서만 따로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전 덜컥 긴장이 됐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둘이서만 만나자고 하시지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제게 웃으시며 아름아, 우리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할까? 하셨어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다가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름이 만나자고 한 이유가 우리 명준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한 거야. 니들 결혼시키기 전에 사실대로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라며 어렵게 운을 떼시더라고요. 예전부터 남편은 본인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라고 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또한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 남편의 아버지는 폭군이 따로 없으셨대요. 하루라도 집이 조용할 날이 없었고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몸이 멀쩡한 데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남편과 같이 도망을 가셨대요. 그래서 혼자 남편을 기르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시어머니께 처음 들은 거죠. 시어머니는 정말 집에서 양말 쪼가리 하나 못 가지고 나오셨다는데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땅끝마을 해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양에 남편의 외할머니가 사셨는데 외갓집은 언감생심 가지도 못하셨대요. 왜냐면 무조건 남편의 아버지가 찾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근데 역시나 남편의 아버지는 외갓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셨대요. 그래서 남편의 외할머니도 시어머니한테 머리털 하나까지 들키지 말고 꼭꼭 숨어지네 라고 하셨다네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을까 저는 감히 상상도 안 됐죠. 그래서 남편이 초중고를 해남에서 다녔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남편이 머리가 크고 성인이 되니 본인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혼시킨다고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이혼도 큰 의미가 없었대요. 왜냐면 남편의 아버지가 이미 다른 여자분과 살고 계셨다고 했죠.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 세상에 단 둘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의지하며 기대가며 살았대요. 시어머니께서 이런 속 얘기를 아주 침착하게 해주시는데 저도 같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한테 제 인생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이제 우리는 가족이 한 명 더 생겼으니 더 강해질 거라고 잘 살아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결혼 준비가 끝이 나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새벽부터 시작된 스케줄로 정신이 없었고 결혼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사진 촬영과 하객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느냐 바빴죠. 저는 아빠와 시어머니 챙길 여력도 없었어요. 근데 언뜻 시어머니 표정을 보게 되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겁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새빨개져 있으셨는데 속으로 어머님도 긴장이 많이 되시나 보다 싶었어요. 그러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주례없는 결혼을 진행하였기에 양가 부모님께서 성혼 선언문과 덕담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성혼 선언문은 저희 아버지께서 읽어주셨고 덕담은 시어머니가 해주시기로 했죠. 이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식장 밖으로 뛰쳐나가시는데 두 손으로 얼굴까지 가리시며 막 나가시는 겁니다. 이런 시어머니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했고 저희 부부가 제일 당황스러웠죠. 몇 분 동안이나 시어머니를 기다렸는데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식은 끝내야 했기에 붕 뜬 기분으로 대충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가족 사진을 찍는 순서 때도 돌아오질 않으신 겁니다.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나 있었고 저희 아빠도 아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사돈어른은 지금 어디 가신 거냐? 했죠. 남편은 친척분들에게 엄마 좀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친척분들이 어머님을 찾으러 나가셨고 또 한참을 기다렸죠. 근데 문제는 저희 다음에 식을 올릴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식장 관계자도 그냥 시어머님 없이 사진을 찍으셔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진퇴양난으로 시어머니 빼고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거죠. 남편도 씩씩거리며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저희 아빠에게 죄송하다고 했고 엄마 좀 찾아봐야겠다며 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가실 때 가방도 놓고 나가셔서 핸드폰 연락도 안 됐거든요. 저는 드레스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속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같이 식장 밖으로 나왔는데 난데없이 웬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곧장 여자 화장실로 가더니 들것에 웬 여자를 싣고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자세히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누워있는데 저희는 둘 다 완전히 머리가 새하얘졌고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일단 자기야 내가 엄마 따라갈 테니까 자기는 여기 정리 좀 하고 연락 줘 하며 구급대원들과 같이 사라졌어요. 저는 필요연하는 곳에 가서 일일이 친지분들과 지인들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곧장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별일은 아니어야 될 텐데 라는 온갖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악성 교무세포증 뇌종양을 앓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4기로 살 희망이 단 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혼자 알고 계셨더라고요. 저희 결혼식만은 꼭 보고 싶으셔서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이 모질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면 니들이 당장 결혼식 안 한다고 할 게 뻔한데 나 우리 아들 며느리 결혼하는 건 보고 싶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시어머니께 무조건 수술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이놈들이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대. 그래서 병원에서 나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는데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옆에 있던 의사 선생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선생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다니셨던 병원보다 여기가 더 좋은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라며 울부짖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직까지도 목이 메어오네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위해 저희 안방까지 내어드리며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셋이 함께 추억을 쌓으며 하루하루 소중히 보내고 싶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수술은 불가능하여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는데 6개월 동안 몸무게가 17kg나 빠지셨더라고요. 63kg에서 46kg까지 빠지셨는데 앙상하게 뼈만 남으신 모습에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죽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쿵 소리와 함께 어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곧바로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6인실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시어머니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한숨 주무시고 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점잖으신 분이 막 소리까지 질러가며 저기서 누가 날 쳐다본다고 집에 간다고 링겔도 주사바늘도 막 혼자서 빼시는 겁니다.
심지어 산소호흡기까지 빼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어머님 왜 이러시냐고 병원에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네가 안 데리고 가면 난 혼자서라도 걸어서 갈 거라고 막 맨발로 병실을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일단 시어머니를 붙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 남편은 무조건 병원에 계시게 해야 된다고, 집에 오시면 더 큰일 난다고 했죠. 저는 몇 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했고 같은 병실 환자분들도 저 사람 좀 말리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는 간호사에게 1인실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다른 분들한테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니 한 30분 있다 병실을 바꿔주셨고 진통제랑 안정제가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하늘만 보시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눈은 뜨고 계시는데 초점이 없어 보이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고 했어요. 어머님 옆에 저랑 어머님 아들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고 결국 호스피스로 가시게 되었어요. 저희 둘 다 직장 생활 때문에 집에서는 모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는 대신 퇴근하고 주말마다 어머님을 찾아갔는데 한 번은 어머님께서 명준아, 엄마 오늘 못 넘길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도 사색이 된 얼굴로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엄마가 오늘은 못 넘겨. 엄마 약해지지 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옅은 미소를 보이시며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께 어머님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어머님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아이 낳는 거 보고 제 산후조리도 어머님께서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약해지시면 안 돼요 라고 한 뒤 이틀이 지나 시어머니는 선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셨고 저랑 저희 남편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저 고통 속에 몸부림치시며 숨을 헉헉거리시는데 저희 시어머니 매번 저희가 많이 아프시냐고 여쭤봐도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셨는데 아프다라는 말을 연신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혈압이 떨어지시고 맥박이 약해지시는데 호스피스 간호사분이 어머님 귀에 대고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나씩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어머님께 다가가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들 명준이 목소리 들리지? 우리 엄마 이렇게 아파하는데 나 걱정할까봐 신음소리 한 번을 내지 않았구나. 나는 엄마가 진짜 아프지 않은 줄만 알았어.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엄마랑 함께한 35년이란 세월 너무 짧다, 그치? 그러니까 다음 생애에서도 꼭 내 엄마 해줘야 돼? 그때는 건강하게 나랑 같이 늙자 엄마 라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아주 옅은 목소리로 그래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많이 사랑한다고 엄마처럼 잘해주셔서 감사했다고 명준 씨랑 정말 잘 살 테니까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어머님은 제 말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시며 눈을 감으셨어요. 눈을 감으시고도 청력은 살아있다고 하여 어머님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그곳에선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시라고 외쳤네요. 상주인 저희 부부는 하루 종일 장례식장에서 우느랴 정신이 없었어요. 후회되는 일도 많고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년 동안 어머님께 친엄마에게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 여전히 그립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1년이 지난 어머님의 기일날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이 생명의 씨앗도 어머님께서 주신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 많고 따뜻하신 우리 어머님. 아마 하늘에서도 저희한테 뭘 계속 주시나 봐요. 요즘 저나 저희 남편은 엄마가 옆에 계신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더라고요. 제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도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면 사랑한다는 말씀 자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사례자님 또한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계시네요. 시어머님도 그 마음 다 아셨을 거예요. 좋은 사람 옆엔 좋은 사람이 있다고 딱 사례자님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신 축하드리고요. 순산하셔서 예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